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일 새벽 3시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히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이게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당의 분열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당대표감으로 1등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당대표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경선이 상당히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당 기간 지지율 1등을 달렸던 나경원 전 의원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그리고 나경원이 빠진 전당대회, 여기에다가 일반 여론조사는 일체 반영하지 않는 당원들끼리의 잔치, 이게 일종의 동네 잔치 비슷하게 돼가지고 재미가 없어지면은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미스터 트롯식으로 치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경쟁해야 할 터인데, 그냥 가요 무대식으로 지금 당대표를 뽑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뽑힌 당대표가 과연 국민들의 인기를 모을 수 있느냐? 국민들의 인기가 사라지면은 내년 총선에서 어디서 동력을 얻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나 예능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성공이 결정되는 겁니다. 일부러 재미없는 전당대회를 만든다는 것은 이준석 당대표를 뽑은 2021년 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자유한국당 또는 미래통합당 시절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한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조끼 역할을 하다가 만약 이재명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민주당 안에서 반란표가 생겨가지고 동의안이 통과되고 이재명이 구속된다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반란표가 생겨가지고 구속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과되면은 그 뒤에는 민주당이 살아남기 위한 아주 처절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당 지도부도 바꿀 겁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대책이 있느냐 하는 걸 지금부터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골칫덩어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허무맹랑한,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좌파로부터는 경멸을 사고, 그리고 보수층을 분열시키고 했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관위로부터는 선거자유방해죄로 고발까지 당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예비경선 컷오프라 그러죠. 컷오프를 통과해가지고 본경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경선을 내는 4사람이 진출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황교안 씨가
본 경선에 진출한다면은 그때부터 이 경선은 아주 혼탁해질 겁니다.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 대행은 그동안의 한 행동이 국민의힘에 아주 먹칠을 하는 해당 행위를 해왔습니다. 생생한 것은 기억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캠페인을 벌였습니까? 무슨 캠페인을 벌였습니까? 사전 투표하지 말자.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런 캠페인을 벌이니까 사전 투표율이 떨어지면은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윤석열 캠프에서 당황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까지 나서가지고 나부터 사전투표 하겠다라고 역캠페인을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낙선 운동을 한 거죠.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은 낙선 운동입니다. 일종의 낙선 운동을 한 황교안 씨를 왜 국민의힘에서 제명하지 않고 그리고 이번 경선에 나오도록 방치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조롱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예비 경선, 흔히 컷오프라고 합니다. 컷오프를 통해 본경선 진출자 4명을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후보자 중 당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만 45세 이하 청년 최고위원 4명을 추려가지고 본경선에 올리는 컷오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 등록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5일 자격심사를 거쳐 컷오프 진출자를 확정한 다음에 오는 8일에서 9일 사이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는 10일 본경선 진출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어제 현재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의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등 6명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권성동, 나경원, 유승민 세 사람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을 하면은 김기현, 안철수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가 안정권이고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윤상현, 조경태 의원이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황교안 전 대표는 음모론에 넘어간 과격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김기현 의원과 지지층이 일부 겹치고 윤상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지지층이 다소 중복됩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본경선 진출이 유력해지면서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 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을 하자 후보별 투표율이 조작됐다고 터무니없는 당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재작년 10월 제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그는 전산 조작이 의심된다면서 경선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기각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의 후보 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번에는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결과에 불복한 사람입니다. 경선 결과에 불복한 사람은 후보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물론 후보 자격 심사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황교안 전 대표를 탈락시키지 못한다면은 아마 이번 전당대회는 큰 사단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상한 집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때 질 뻔한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음모론자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황 전 대표는 최근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중앙선관위에 맡겨서 공정한 당대표 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황 전 대표를 따르는 맹목적 추종자들이 전당대회나 토론회 분위기를 망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낸 사람이 지난 대선 기간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문 광고 등을 통하여 확산시키면서 사전투표 반대 운동을 벌리는 통에 윤석열 후보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를 선거자유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해당 인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2019년 대문재인 정권 투쟁을 지휘했던 나경원 전 의원을 불출마로 몰아간 것은 이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셈입니다. 좌파는 황교안을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우파 전체를 욕보이려고 할 겁니다. 2020년 4월 총선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인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더니 패배했다면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한참 개표가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전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장수가 나와가지고 졌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다음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1년 한 6개월 동안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음모론이 확산될 때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2021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더니 그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펴는 바람에 토론 분위기를 망친 것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요 짤막한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9일 이준석 전 대표가 올린 글입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브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지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말도 아닌 주장으로 판단해가지고 패소 판결한 그날 있었던 글입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황교안 전 대표를 본선에 진출시키면은 저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